퇴행성 관절염을 늦춰준다라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열풍, 대유행이 불었던 무릎 줄기세포 치료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신의료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 광고도 지나치게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줄기세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아직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유튜브에 대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남용되지 않게 잘 치료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좀 어떤 치료법을 받으면 좋을지. 아프지마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복지의료팀 강다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네, 2023년 7월부터 계속해서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던 여러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무릎 줄기세포 치료라는 겁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늦춰준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열풍, 대유행이 불었던 치료법입니다. 그렇죠. 요새 지방이건 골수건 피건 해서 세포를 얻어서 그것을 무릎에다 넣어서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개선시키는 새로운 치료법들이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신의료 기술을 받은 그 개발자를 맞습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네, 무릎관절 줄기세포 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고용곤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연세사랑병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5년 전 진짜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도 살짝 없을 시절부터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줄기세포 연구소도 만들었죠. 네, 연구소를 15년 전에 제가 병원에 작게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줄기세포와 관절염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주로 이제 수술에 관심이 많은데 세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도 사실 수술하는 의사예요. 그러니까요. 20년 넘게 수술을 해왔는데 고령화가 되면서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관절 수술 결국 퇴행성 관절 말기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공관절 수술에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15년, 지금 20년 넘게 보시면 그래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70대, 60세 한다면은 80에 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헐. 그죠? 그래서 인공관절은 처음에 수술하는 것보다 두 번째 수술이 결과가 안 좋고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0세에서 70세 이 중간층에서 좀 관절을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 이거 얘기돼. 제가 앞서서 언급했는데 신의료기술로 이게 등재가 됐다라고 하는데 신의료기술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과정이 거쳐서 등재가 되는 건가요? 신의료기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의료기술을 도입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네. 이런 신의료기술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전 23년에 무릎 줄기세포와 관련된 것이 처음으로 한번 신의로 받은 거죠. 근데 줄기세포라는 표현을 이 줄기세포가 아까 열풍이 일었잖아요. 네. 열풍이 일어가지고 용어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 뭐로 바꿨어요? 그래서 골수 줄기세포, 지방 줄기세포를 골수 흡입 농축물, 비맥이라고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예요. SVF 해가지고 혈관 분화 기질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줄기세포 하면 혹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광고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홍보도니까 복지부에서 그런 말 쓰지 말고 그냥 원래의 원칙대로 흡입 농축물, 그다음에 기질혈관 분해 기질 이런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는데 말이 아니, 너무 뭐,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네,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부터는 그 골수는 비맥, 그다음에 지방은 SVF로 용어를 쓸게요. 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자, 그럼 먼저 순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새로운 세포 시술이 맨 먼저 신의로 받은 거는 뭐예요? 비맥, 골수, 골수. 골수 흡입 농축물이고 그다음에 SVF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PRP, 혈소판 농축물, 피를 뽑는 건데요. 곧 이어서 12월 달에 PRP가 통과돼요. 고용곤 원장은 지방 쪽을 본인이 이제 개발해서 신청한 거죠. 제가 신청한 것은 지방하고 PRP 두 개를 두 개를 한 거예요. 예, 지금 예. 현재 예. 최근 무릎과 관련 시술에서 세포 시술에서 예. 세 개 중에 두 개를 네, 제가 우리 신청한 겁니다. 고용 원장이 예. 직접 예. 개발하고 신청해서 입증을 한 예. 거죠. 예. 네. 그럼 첫 번째 그 골수는 어떤 방식이죠? 골수는 말 그대로 그 골이 뼈 골자잖아요. 네. 수는 물수자. 그러니까 뼈에 있는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뼈에 있는 물이 피밖에 없잖아요. 네. 그 피를 뽑아가지고 농축하는 거예요. 골수는 주로 많이 뽑는 게 이 장골에 뽑거든요. 네. 이 골반뼈에도 뽑아내요. 엉덩이 뒤쪽에 예, 엉덩이. 딱 드러나는 뼈. 그죠? 그 이유는 저희가 피라는 것은 크게 산소를 적혈구가 있고 그다음에 싸우는 백혈구가 있고 네. 피를 응고하는 혈소판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결국 여기서 나와서 이 혈액에 돌잖아요. 뼈에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흡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혈관을 뽑을 때는 가는 주사기 뽑잖아요. 네. 다만 뼈니까 뼈를 뚫을 수 있는 큰 주사기가 이렇게 뽑는 거예요. 한 60실 뽑아가지고 여기다 이런 데 집어넣는 거예요. 피가 들어가겠죠. 네. 일반적인 이걸 원심구에 집어넣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돌리면은 맨 아래층에 적혈구가 가라앉아요. 그러겠죠. 위에는 물 떠요. 이 중간에 딱 열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중간으로 돼 있구나. 중간층이 뜨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혈소판. 그게 핵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인데 혈소판이 더 중요해요. 혈소판을 한 6배 정도의 농축을 하는 기술이에요. 네. 농축되면은 그 혈소판에는 어떤 단백질이 들었냐면은 염증과 싸우는 단백질, 그리고 연골을 강화시키는 TGF라든지 그런 단백질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걸 뽑아가지고 혈소판이 우리가 한 개를 이용할 때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걸 6배 농축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혈소판이 들어가서 좋은 단백질 품어내요. 그럼 골수 안에 줄기세포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을 재생하다든지 면역에 가장 좋은 세포는 중간엽 줄기세포로 말씀드렸는데 거의 없어요. 전체 세포 수의 100만 개에 하나밖에 없어요. 골수에? 네. 너무 적은데?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럼 진짜 그 복지 말대로 줄기세포를 넣는다 이런 거는 좀 그렇죠. 표현이 이해는 과하네. 그래서 골수를 이용해서는 세포를 배양하지 않고는 연골 재생이 힘듭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지방세포에서 유래하는 그런 시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골수는 물이잖아요. 네. 지방은 그렇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가라앉아 있죠. 밑에. 네. 이렇게 조금. 가라앉아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SVF 덩어리예요. 지방 어디서 구해요? 지방은 뱃살? 복부나 엉덩이에 뽑는데 아, 그 논문에 의하는 것들은 한 50cc, 60cc를 총총 뽑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과 골수의 가장 큰 차이는 골수는 물을 이용해서 집어넣는 거, 이 중간에 뽑는 물을 집어넣는 네. 거고, 지방은 이런 고체 덩어리가 생깁니다. 어. 골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중간에 주기도 거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그랬죠. 네. 없고 결국은 그 안에 혈소판을 농축하는 그런 기전으로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네. 역할을 하는 거고, 이 SVF는 말 그대로 중간에 주기세가 보통 7%에서 10% 나와요. 꽤 있네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전체 세포수 여기에 가라앉는 전체 세포수 1억 개까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오, 그 중에 10%, 700만 개에서 1000만 개가 중간에 줄기세포인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나머지 9천만 개 넘는 세포들이 그냥 세포가 아니고 여기는 뭐 지방세포 들어있고 그다음 혈소판 들어있고 혈관 세포 들어있고 이거 서로 신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포들이 서로 신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쓸만한 세포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가 있죠. 그 통계를 보면 논문들을 보면은 저희 이제 골수하고 지방하고 뭐 PRP 후에 다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골수하고 PRP는 큰 효과가 없다. 아니 효과가 똑같다. 비슷하다. 골수를 한 번 만든거나 PRP 세 번 만든거나 치료 효과가 똑같다. 다만 지방 SVP는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건 다 공인된 겁니다. 네, 세 번째 제일 최근에 그 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된 PRP는 무엇인가요? PRP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혈소판 풍부 혈장이에요. 네. 골수는 뼈에 뽑는다고 했잖아요. 네. PRP는 이런 주사기로 혈관에 표출하는 거예요. 한 30실 뽑아요. 30실 뽑아서 집어넣어요. 너도 돌리면은 원을 돌리면은 마찬가지로 가장 무거운 게 가라앉아요. 적혈구. 네. 가장 가벼운 게 떠요. 중간에 혈소판하고 백혈구, 골수가 똑같잖아요. 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골수에는 그래도 자기가 또 폼낸다고 중간중에서 100만 개 하나가 있는 거고 이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골수나 PRP 치료 효과는 그 중간의 줄기세포가 아니에요. 농축된 혈소판에 있는 좋은 성장인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똑같은 해서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골수 같은 경우는 이런 뽑는 과정도 복잡하고 또 입원도 필요할 수 있고 조금 한 번에 약을 많이 넣는 거고 네. PRP는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외래에서 피를 뽑아서 농축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횟수는 한 번 3회에서 5회 정도까지 보통 3회 정도 5회 정도 맞게 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골수나 지방은 너무 비싸요. 단위가 1000단위예요. 와, 1000만 원 넘어. 높습니다. 일본도 넘어요. 그 정도? 넘는데 그래서 같은 효과를 보는데 좀 싸게 하면서 조금 번거로운 게 더 줄어드는- 안 나. 그게 바로 PRP, 자기 피를 채취해서 농축에 놓는 방법. 원리는 골수 똑같이. 그 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만 시술한다지만 이거는 여러 번. 보통 3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합니다. 일주일 간격. 예.
근데 번거롭지 않은 게 와서 그냥 체열해가지고 네. 1시간쯤 기다리면 와서 맞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뭐 사실 뭐 여기다 주사 넣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간단하죠. 네, 이만큼.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신의료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막 광고도 지나치게 하고 맞아요. 너무 남용되고 그 실손보험 뭐 빼먹기라는 비난도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줄기세포 지방도 골수도 한 15년 됐고요. 네. PRP도 15년 됐어요. 갑자기 통과가 된 거예요. 골수 줄기세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유튜브에 대가가 된 거예요. 통과가 되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가 오면은요, 이 골수를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뽑아가지고 골수를 뽑아서 무릎에는 일부 넣어주고 일부 혈관에 놓는 거예요. 다- 면역이 된다고. 오. 야 그건 다른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골수 줄기세포 비용이 400, 뭐 어떤 데는 1,000만 원, 800만 원 받는 데 있다고 들었거든요. 농축 했는데 환자들이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릎에도 좋지만 면역에 좋습니다. 그래서 양을 좀 많이 뽑아서 일부는 무릎에 넣고 들은 얘기 환자한테 들고 네. 넣고 뭐 탈모에 좋다고 혈관에 해주는 거예요. 혈관사 많이 맞잖아요.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하면 방법이 있는데. 자기 거니까. 뭐.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환자가 이중 효과를 보잖아요. 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올린 다음에 청구를 실손보험 청구하는 이런 구조도 있었고. 그렇게 남용이 그 됐구나. 남용이 그런 거. 그래서 줄기세포가 골수가 터지고 나서 한 달 지나서 전 유튜브의 모든 병원, 심지어는 뭐 정형외과, 성형외과도 있고 한방병원도 네. 한방병원 뭐 해가지고 막 만능처럼 홍보하다가 오죽하면은 또 업체끼리 싸우고 내게 정품이라 싸우고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돈이 한 번도 그래서 돈 되니까 평소에 줄기세포 줄 자도 모르고 막 유튜브 하면서 대가가 된 거야. 이거 뭐 내가 어쩌고 한 거야.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남용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실손보험에서 또 안 주지 않나요 요새? 안 주죠. 아예 이유 없이 안 주고. 그것도 그러면 그것도 정상적으로 문제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차별을 받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에 대해 자기가 공부를 했고 확신이 있다면 해야 되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수 비맥은 아예 시장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3가지 방법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남용되지 않게 잘 치료받으려면 좀 어떤 사람이 좀 어떤 치료법을 받으면 좋을지 일단은 전문가들로 상의를 해야 되죠. 조금 경험이 있고 이게 잘 맞아야 되거든. 그렇게 하는 분들하고 조금 상의를 하는 게 좋고 50대에서 60대 중반까지 관절염 2, 3기 때는 이런 PRP, 간단하게 PRP를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증상이 있는 사람은 비맥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60에 넘으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골수나 이런 피의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중간혈 줄기세포 많은 그런 지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런 시술을 통해서 인공관절로 가는 기간을 최대한 늦추는 거죠. 늦추고 예. 그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최대한 좀 늦춰보는 맞습니다. 통증을 예. 좀 개선하는 예. 것이 목표다. 예. 네, 아프지마 연구소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이제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 비용이 정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데 비용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아닙니다. 줄기세포는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세포들이 치료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장비를 쓰면은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적응치를 어떻게 잘 잡느냐 그리고 어떤 그 환자에 맞춰서 어떻게 잘 접근하냐는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 거지 똑같은 환자에 같은 약을 넣는데 비싸다고 효과가 좋고 싸다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너무 비싸면은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아닙니다. 그거에 네, 현혹되지 말라. 예. 네, 두 번째는 이게 이런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을 하려면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MRI로 좀 미리 검사를 해봐야 될 텐데 MRI가 제일 비쌉니다. 근데 이 비싼 MRI가 과연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필요하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오라고 생각합니다. MRI 필요하다. 예. 그 이유가 관절염 지금 우리가 신경이 통과된 건 엑스레이 통해서 2기, 3기 때 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기인 환자도 통증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관절염일 때 과거에는 이 연골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고 결국은 관절염의 통증 원인이 염증도 있고 뼈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구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아픈지 몰라요. 그렇죠. 아픈 이유는 그 연골 5mm, 3mm 밑에 있는 뼈가 맞닿아서 아픈 거거든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 보면은 사진은 문제가 심하지 않은데 뼈가 괴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걷다 줄기세포 넣어봤자 효과가 없어요. 네, 그거는 네. 뼈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정확한 원인을 보기 위해서 MRI 필요한 것이지 네. 뭐 줄기세포를 놓기 위해서는 아닌 거고 내가 통증 원인이 이게라도 뼈 때문에 그런 건지 염증이 심한 건지 그런 걸 연골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MRI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태를 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만으로 관절염을 완치할 수 있다? X입니다. X. 제가 오늘도 진료 볼 때 똑같은 얘기를 한 서너 명이 물어보셨는데 아, 이제 그런 말이에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말기 때는 효과는 지금 느낀 통증의 한 50%는 좋아할 수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안 갈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 수술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앞으로도 발전되고 개발되고 어찌 모르지만 지금 허가되어 있는 이런 비맥이나 PRP나 또는 이런 지방 SVF는 관절염 중기 때 하는 거지 말기 때는 안 돼요. 말기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결국에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다양한 치료법을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